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져도 두 분은 뜁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라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밖에서 그러는데 내가 최고다. 조금 전에 스팟 나갈 때 저를 뭐 극하게 쳐다봤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서 오전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일부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자, 초당적 협력을 하자 이런 연설이었어요, 최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초당적 협력을 하자는 것이었고 추경안 관련해서 이제 시정 연설을 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에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요. 국회 협조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추경안 통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눈에 띄는 대목은 뭐 싱크에는 없었습니다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의회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예. 북한이 날로 핵무기 체제를 고도화하고 있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는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북한이 만약 이제 인도적 지원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백신 요즘 뭐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7조거든요. 예. 추경 7조 원 예산 중에 국방 예산 2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삭감을 많이 했다는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체제를 고도화하고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는데 안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북한의 의약품 지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보도를 보면은 지금 북한의 의약품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어라 뭐 이런 대증요법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취임사 2탄으로 보입니다. 취임사는 이제 자유를 35번 좀 철학적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때 통합이나 협치 이야기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번에 그 처칠하고 애틀리 2차 대전 전시 내각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협치 통합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런 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취임사의 연장이다 이래 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취임사의 연장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취임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으면 협치 얘기 안 했잖아요. 뭐 통합 얘기도 안 했잖아요. 자유만 얘기하고 시장 경제주의만 오늘 얘기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 연장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장이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건 단순히 그냥 추경에서만 협치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존중해야 돼요.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근데 야당이 지금 청문 보고 채택 안 된 장관들 다 줄줄이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뭐 총리 후보자 인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준을 해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뭐랄까요 뉘앙스를 보여주시는 분은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해상 초계기도 그렇고 F-35라고 스텔스기 네. 성능 개량 이거 다 못하게 됐어요. 지금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국방 예산이 깎였습니까? 네, 23 그러니까 추경을 7조 원 이게 어디서 나오냐 33조 플러스 알파인데 그중에 불효불급한 예산 그러니까 추가 세수 빼고 나머지 예산 필요한 예산을 부처에서 다 깎았어요. 예, 원래 예산이 있던 그중에 23 깎아서 추경으로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중에 23% 국방 예산이요. 1조 5천억 원. 그렇게 안보를 중요시하시면서 왜 국방 예산을 이렇게 많이 뺐는지 이게 불효불급한 것인지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불효불급한 것이냐 F-35A 예산 줄이고 그러는 것이? 뭐 지금 이게 국방 두 가지로 예산? 추경을 하거든요.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 줄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축의 그 오류 있잖아요. 바로 잡아서 이게 두 가지 재원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방만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이게 적자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다른 예산을 좀 이게 아끼고 전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이나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군사비가 가장 많이 증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보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본인이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핵무기 체계를 고도하고 북한이 핵실험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불효불급한 예산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시정 연설 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사전 환담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결국 이제 그 한마디로 총리 인준에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그 요청을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은 쓴소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미리 국회에 좀 보내가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국회를 좀 존중해달라 이런 이제 서로 뭐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총리에 대해서는 아무 응답 대답이 없었다. 뭐 이런 대화가 있은 것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협치를 원하면 인선부터 정리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뭐 31번이나 인사청문회 채택 안 된 장관을 임명했다고 비판을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뭐 계속 뭐 청문회 뭐 있으라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임명하시면 되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협치를 얘기하시려면 야당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이웨이만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만나서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뭐 할 말 있습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여야 3당 지도부와의 김치찌개 회동을 준비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워낙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저녁에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이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오늘 저녁에 뭐 하는지 꼭 지켜봐야 된다 봐요.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길래 대통령이 처음 만나자는데 선약이 있다고 뺍니까?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이게 조정해야죠. 대통령이 보자면 제가 오늘 방송도 빼고 저는 갑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하자마자 대통령이 갑자기 보자 하면 가서 이게 면담을 해야죠. 근데 본인이 별 중요한 약속도 없으면서 저는 이게 핑계대고 오히려 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결과를 떠나 성과물을 떠나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돼지갈비 굽고 김치찌개 끓이고 소주 한잔 하면서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게 너무 저는 민주당이 피하는 게 아쉬워요. 요 지점에서 최 교수님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내대표인데 야당 원내대표인데 대통령이 보자 그러면 봐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서정욱 변호사의 아니 서정욱 이야기인데. 변호사는 그러겠죠. 아니 서정욱 변호사의 대통령 보자면 당장 달려가시겠죠. 모든 일 다 팽개치고 뭐 여기 제1구에 뭐야 이 허리케인 라디오도 출연 안 하고 가시겠죠. 저는 안 가거든요. 허리케인 라디오가 더 중요하니까. 저 서 변호사님. 딴 거 몰라도 여기 출연할 때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예. 청취자들과 약속이 있으니까. 저는 안 갑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대통령 지각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출근제를 선언한 모양이다.
8시 30분, 9시 10분, 9시 55분 매일 40분씩 출근이 늦어지고 있다. 재택근무 전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사시던 집에서 계속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체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몇 시에 나가는지 그거 다 또 언론이 취재하고 있고. 시민회에서 다 노출이 되니까. 네,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보다는 좀 빨랐어요. 9시 10 몇 분인가 아마 출근하시면. 그걸 매일 체크를 하십니까? 이제 제가 체크하는 거 언론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별 관심은 그런 없지만. 거 알려주는 코너가 따로 생겼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유튜브는요. 그거 매일 따라가면서 취재하는 유튜브들도 있어요. 매일 같이요? 네, 그런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공무원 공식 출근 시간이 9시고 6시 퇴근인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자, 있죠. 서정욱 변호사 이제 하셔야 돼요. 예. 한마디로 이게 그냥 반박하면 돼요. 네. 이걸 공격하는 윤호중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죠. 네. 당신들에게 윤호중 대표라고 좀 해주시고요. 비춰주세요. 뒤에. 자 윤호중을 포함한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에게 출퇴근 개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9시에 출근해가 6시에 퇴근합니까? 제가 알기로 저 국회 근무했어요. 국회의원들 출근 시간 지킨 사람 없어요. 심야에 회의하다 보면 그 다음날 점심때 나올 때도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24시간 근무 아닙니까? 국회는 입법부고 대통령은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수반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면 출퇴근 엄수해야죠. 공무원이면. 그게 어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게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정무직 공무원은 24시간이 근무입니다. 알겠어요. 아니 24시간 근무인데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세요. 6시 되면 나가시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미사일 늦게까지 보고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는 시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6시쯤 퇴근을 다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퇴근은 정확히 지키시면 왜 자, 출근 안 지키시는 서정욱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지각 논란을 공격하고 있는 최진봉 교수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방송만 잘하면 되지 뭐. 저는 뭐 제보다 내용이 좋잖아요. 알겠어요. 자,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저는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입장을 밝혀서 뭐라고 그러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위가 계속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박완주 의원은 본인 말로는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물론 뭐 본인이 방어권이 있으니까 본인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민주당과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분이 이렇게 나서서 인터뷰하고 이러시는 거 저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정하는 순간에 징역 한 2, 3년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3년 받았습니다. 성비위 사건을 본인이 인정하게 되는 그 인정하게 순간에 되면 이제는 이게 그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부인해서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형량징역 3년 둘 중에 택이 되니까 부인하는 게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이게 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당에서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이게 출당을 시키겠습니까? 네. 따라서는 증거는 제가 이게 피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당에서 조사를 해서 출당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아닌 건 아니다 관련해서 박완주 의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이다. 많은 분께 혼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요 대목 제가 지금 다시 추가로 읽어드렸는데 요 부분이 아까 서변이 얘기했던 것 마냥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이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자, 그럼 뭐 진실이 이제 더
나중에 더 나오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의원 성비 사건에 대해 고개 숙이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성비 관련해서는 두 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뭐 이준석 대표 거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윤리위원회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선거 전에 당윤리위원회가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거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윤리위원회 제소가 됐다고 하는 거 안건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고요. 윤재순 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했던 행동이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감찰 본부장인가 거기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징계성 그 인사를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인데 이분은 그 당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게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지금의 관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문제가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처벌을 받았을 걸로 저는 보여요. 당시에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일이지만 네.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럼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못했죠.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어떤 그 측근들에서 너그럽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박완주 의원 성비 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본인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서정혁 변호사님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하고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이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물타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일단 이게 재질이 좀 틀립니다. 그는 이제 성상납 의혹이고요. 성폭행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윤리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 결정했잖아요. 지금 이게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반박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하라는 거 논란의 핵심 그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윤리심판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켜보는 거지 미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반박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재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뭐 저도 부적절한 행동이나 봐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기준은 틀리겠죠. 다만 이제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시는 또 이게 시적인 뭐 여러 가지 이게 반어법이나 역설도 있기 때문에 너무 19절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뭐 본인의 잘못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9절 시 문제도 그래요. 그걸 서정욱 변호사가 썼다면 뭐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직자잖아요. 그것도 고위공직자고 총무비서관은요 거의 이제 대통령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갖고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서 어떤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왜 공직에 안 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순 경질론에 대해서 일축했다면서요? 예, 일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 가까운 분들 이분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게 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또 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여당의 모습으로 타당한가 하는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거죠. 보십니까? 윤재순 뭐 저도 이게 그 대해서요? 일부 공감하는 게 그 뭐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은 검찰 출신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총무나 인사까지 검찰 사무관으로 저는 하는 자체가 인사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재순 비서관이 이제 수사관 출신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예. 검사하고 수사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검사는 이제 그 행정관청입니다. 네. 자기 이름으로 기소 불기소 관청이고요. 수사관은 이제 검사를 보조하는 일반 직원으로서 뭐 9급부터 이게 뽑아오죠. 네. 우리 복두교 이분은 9급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분이고요. 또 7급도 있고
2개 시험 공무원 시험 봐서 뽑는. 검사 방에 가면은 경찰인데도 파견 나온 수사관도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이게 없고요. 전부 이게 검찰 사무직이 뭐 한두 분씩 보좌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16일 앞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판세부터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2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평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최대 3.1%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보이시죠, 글씨? 네, 잘 보입니다. 네. 노안이 와서 그렇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읽느라고 다른 걸 못해요.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8.1%를 차지했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40.5%, 오차범위 내에 박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4%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제 MBN 매일경제 조사에서는 또 김동연 후보가 앞선 걸로 오차범위 밖에서 그런 나와 있는데, 자, 서정익 변호사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것들이 좀 민주당의 성비 의혹이 뭐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그것도 이게 있지만요.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같은 갤럽에 보면 부정이 한 30, 긍정보다 부정이 한 10% 이상 높아요. 37, 48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항 출마에 대한 부정 여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청문회 때 처럼에 있잖아요.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보여준 그 무능한 모습. 그리고 이제 박완주, 성역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론을 영향을 준다 봐요. 네. 자, 최 교수님, 예. 이 충남 선거판도 좀 많이 좀 요동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건데 15일 날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해서 13일 날 충남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전화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응답률은 6.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차입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 결과를 보면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38.9%고요. 네. 김태흠 후보가 51.1%예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 가능성도 김태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이 48.8, 민주당이 35.2. 물론 뭐 하나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뭐 그전 조사들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제 박완주 의원의 성비 사건이 결국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지각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봉보로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공무원으로서 출근 시간 잘 지켜주세요.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너무 평범하다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대통령이 있는 곳은 어디든 집무실이다. 예상한 대로군. 그럼 김치찌개 아니 돼지갈비 김치찌개도 집무실이에요? 예. 아, 네 진짜 서정욱 변호사님.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 안 나가요. 예.